인도 열차에 대해 AI 검색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도에서 기차로 여행하는 것, 이것은 인도 그 자체와 같다. 실제 열차는 여러 면에서 가장 인도스러운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대표적으로 노출되는 이미지는 인도 열차의 위험성입니다. 작년 6월에 있었던 대형 열차 충돌 사고를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동물의 로드킬부터 큼직한 사고들까지 인도 열차 사고는 심심치 않게 뉴스에 오르곤 합니다. 인도 최대의 도시인 뭄바이 근교에서는 열차 사고로 한 해에만 2,500명이 사망했죠. 콩나물시루 같은 내부와 열차에 매달려가는 승객들, 지붕 위에까지 올라간 사람들, 낭만의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다소 충격적인 모습도 인도 열차를 상징합니다. 이 때문에 상상하기 힘든 열차의 위생 상태도 악명이 높죠. 기찻길을 한가롭게 건너는 보행자들도 우리에겐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외국인들 눈에 인도 철도는 다소 낙후된 과거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 인도 철도는 느린 걸로도 유명합니다. 타임스 오브 인디아의 보도에 따르면 여객열차의 평균 속도는 시속 42km입니다. 인도에서 가장 빠른 열차인 반데바라스의 평균 속도도 두 자릿수를 넘지 못하죠. 일반적으로 기차는 빠르다는 통념은 인도에서는 예외입니다. 인도 열차는 왜 이렇게 느린 걸까요? 그리고 비슷한 개도국들에 비해 유난히 철도가 낙후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도의 열차가 처음부터 느렸던 것은 아닙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다른 나라의 열차와 크게 다르지 않았죠. 하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각국의 열차들이 빨라지는 동안 인도는 오히려 더 느려졌습니다. 왜 인도에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1837년 현재 첸나이로 불리는 남부도시 마드라스에서 최초의 기차가 운행을 시작한 이래 인도 철도는 빠르게 성장해왔습니다. 당시 철도를 건설하고 철도망을 확장해온 건 인도를 지배하고 있던 영국의 동인도 회사였습니다. 이때 건설한 철로의 길이가 54,000km에 이르는데요. 지금 인도의 총 철로 길이가 68,000km니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공사가 영국의 지배하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엄청난 길이의 철로를 건설한 건 물론 인도인들의 편리를 위한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영국은 세계적인 면직물 생산국이었고 막대한 양의 면화를 인도에서 수입하고 있었는데요. 동인도 회사는 더 저렴한 가격에 원료를 공급받고 또 완성된 면직물 제품을 인도에 효과적으로 팔기 위해 철도 회사를 설립한 것이었죠. 철도는 면화 외에도 석탄과 철광석 등의 자원을 채굴하여 영국으로 가져가는 데에 쏠쏠하게 이용되었습니다. 처음에 식민정부는 인도인들이 여객열차를 이용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시아인들이 자신의 마을을 잘 떠나지 않고 종교적인 문제로도 여행을 선호하지 않을 것이라는 오리엔탈리즘에 빠져 있었죠. 하지만 3등석 열차칸을 이용할 수 있게 되자 인도인 승객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나중엔 전체 철도 교통량의 90%를 3등석이 차지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식민정부는 여기에서 나온 수익을 인도인의 열차 시설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등석 차량은 좁은 공간에 늘 많은 사람들이 끼어 타야만 했고 위생 환경은 끔찍했죠. 시간이 멈춘 듯 이런 환경은 독립을 하고 몇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은 건 객차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차량과 신호체계도 식민 시절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죠. 철도 환경의 노후화는 안전사고로 직결되었습니다. 2023년의 대형 사고도 오래된 신호 시스템의 오류가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또 식민 시대에 만들어졌던 선로도 그대로 사용 중인데요. 인도 열차가 느린 이유는 이 선로에 있습니다. 고속운행에 적합치 않은 오래된 선로 구간에선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습니다. 물이 고이고 쓰레기들이 넘치는 열악한 철로 환경에서도 제 속도를 낼 수 없죠. 철로 주변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 보니 각종 동물들이 지나다니는 것도 인도에서는 흔한 모습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자주 감속 운행을 하게 되면 다시 가속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결국 평균적인 속도는 매우 낮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열차 속도가 느린 가장 큰 이유는 선로가 너무 혼잡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매년 철도 차량의 수를 꾸준히 늘려왔고 선로는 마치 러시아와의 도로처럼 열차들로 꽉 들어차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왜 과도하게 차량을 증량했을까요? 인도는 14억이 넘는 세계 최대 인구의 나라이고 이들 중 다수의 사람들은 이동을 철도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철로 길이는 세계 4위지만 연간 철도 이용 인구는 77억 명으로 압도적인 1위입니다. 비슷한 인구의 중국은 한 해 37억 명 정도만이 철도를 이용하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차로 몰리는 이유는 정부의 보조금 때문에 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도로교통량으로 유명한 인도에서 저렴하게까지 한 기차는 출퇴근용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넘쳐나는 승객을 수용하기 위해 정부는 매년 차량을 급격하게 늘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첫째는 정부가 왜 굳이 보조금까지 지급하면서 철도에 과부하를 가져오게 했는지, 그리고 차량을 늘리면서 왜 선로는 늘리지 않았는지인데요. 이 두 문제들은 하나의 이유로 귀결됩니다. 바로 정치인들 때문입니다. 다수의 가난한 서민들에게 철도 외에는 별다른 교통 선택지가 없습니다. 편리함보다 가격을 우선시하는 인도인들은 설령 1등석에 남아돌아도 저렴한 콩나물 시루를 선호하죠. 그래서 정부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열차 이용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합니다. 일종의 포퓰리즘 정책인 셈이죠. 보조금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생과 안전관리 예산은 줄어들었지만 시민들은 정책에 만족합니다. 열차 이용을 줄이고 대신 속도를 높이는 것, 이것은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저렴한 가격, 그리고 차량을 계속해서 늘리는 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바죠. 그럼 왜 정부는 선로는 같이 늘리지 않았을까요? 차량과 달리 선로는 건설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도에선 하나의 선로 프로젝트를 완료하는데 보통 5.3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인도 하원의원의 임기는 5년입니다. 재선을 노리는 정치인들에게 철로 건설 예산 통과는 중요한 사안이 아니겠죠. 정치인들의 근시안적인 태도는 결국 오늘날 철도의 교통체증을 불러왔습니다. 이로 인해 도심의 많은 차량이 신호대기를 하듯 인도의 열차들은 번잡한 선로에서 다른 열차들이 지나갈 때까지 신호를 기다려야 합니다. 같은 선로를 공유하는 고속열차도 예외는 아니죠. 과도한 열차 통행량은 신호대기 문제뿐 아니라 이미 오래된 선로의 노후화를 가속시킵니다. 이런 선로들은 또다시 속도 저하의 악순환으로 연결되는데요. 현재 선로의 40%는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촘촘한 운행 간격 때문에 대규모의 선로 리뉴얼을 하기는커녕 엔지니어들이 안전점검을 할 시간조차 부족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심각한 구간은 여기저기서 부분적인 보수 작업을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또 다른 열차 감속의 이유가 되고 있죠. 인도 정부도 이웃나라 중국처럼 초고속 열차 계획을 도입하는 등 철도 현대화를 위한 보이지 않는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했던 프로젝트는 지역 간 묵은 감정과 이권 다툼으로 인해 2030년으로 연기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초고속 열차가 들어선다 해도 일반 열차를 이용할 절대 다수의 시민들에게 달라질 점이 있을까요? 그 와중에 작년 11월 인도 정부는 5년간 철도 차량 3,000대를 증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마도 당분간 인도 열차는 빨라질 일은 없을 것 같네요.